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8주 만에 7만을 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00원씩 팬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덕분에 살이 2kg나 빠지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 옛날에 고생했던 디스크, 통증이 다시 재발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수들의 찐팬 중에도 유튜브가 있기에 수익에는 상관없이 자신의 가수를 보여주고 홍보하기 위해서도 이 방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훌륭한 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제작진은 아주 깜짝 놀라고 뒤로 자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제 이 방송을 보내드리려 하다가 사랑의 콜센터가 새롭게 몇 번의 시도 끝에 올린 이찬원과 유성은의 이제는, 그리고 이찬원의 떠나는 이마가 과연 저작권을 제대로 걸어놨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편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영상처럼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한번 궁금하면 참지를 못하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잠을 못 자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아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가수 오승근 씨의 떠나는. 그런데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가수 오승근 씨의 떠나는 이 말을 부른 이찬원의 노래가 이런 몇 번의 시도 끝에도 결국 사랑의 콜센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차라리 사랑의 콜센터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고 결론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겠다면 이것 또한도 창작 활동이고 수익을 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 벌고 싶구나, 더 벌고 싶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영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부러 더 봐달라고 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찬원이 부른 오승근의 떠나는 니마와 이찬원, 이성은의 이제는이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저작권은 사랑의 콜센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작사가와 작곡가가 가져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저작권을 가져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의 팬들이 만들어준 그 수많은 조회수와 댓글은 누구로부터 보상받고 어디 가서 찾아와야 할까요? 저와 제작진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가 누른 조회수가 우리 가수한테는 안 가나요? 궁금할 겁니다.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할 때 받는 출연료가 가창료, 즉 노래를 부르는 곡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원이 발매가 되면 아주 작은 부분을 역시 가창료로 공유하게 됩니다. 대신 이찬원의 노래가 조회수 100만, 300만, 1000만을 넘어서게 되면 언론 기사에 크게 노출이 되면서 이찬원의 지명도가 높아지고 인지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행사가 진행된다면 그 인지도와 인기는 바로 출연료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광고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랑의 콜센터 PD나 작가, 즉 제작진이 이 영상을 올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송 내에 온라인 사업팀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둬서 외주로 일을 줘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중파나 종편에서는 이렇게까지 수익의 극대화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기도 다 시청자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어느 정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작은 배려로 큰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면 어느 정도 공유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작진은 방송을 앞두고 사실 큰 고민에 쌓였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지금 현재도 모르고 활동하는 유튜버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은 알고리즘과
제가 찾은 유튜브 시스템은 어찌 보면 저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나의 동업자이자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찬원 씨의 많은 팬들이 이유를 알아달라고 요청이 왔고 저는 이찬원과 김희재의 삼촌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보다 작은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수 이찬원의 인격과 그리고 팬들의 이찬원의 노래를 듣고 싶은 열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의 통화를 3시간 동안 8분과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분과 통화를 하고 또 2분도 통화를 했지만서도 오프도 레코드를 하기로 해서 그분들의 이름은 빼겠습니다. 대역을 통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입니다. 영찬이 이놈이 아침부터 괴롭히는데 저는 지금 울릉도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는 그게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독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는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 연예인 제작협회 일을 했는데 영찬이 이놈이 저랑 30년 지기 동생이고 후배예요. 또 이놈이 얼마 전에 방송을 하나 접어져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한다면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찬이한테 그랬어요. 그거는 한국저작권협회 전화하면은 알려줄 수도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영찬아, 노래는 말이야. 그 가수한테 형 노래를 보니까 저작권료가 50년 가더라고. 그것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부른 노래는 50년 동안 가는 거고 그 작사 작곡가한테 50년 이상 가는 거야. 그리고 영찬아, 임마 방송 좀 잡아봐. 코로나19가 아무리 심각해도 방송하는 애들은 하잖아. 너만 방송하지 말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독도 우리 거예요. 이찬원은 뽕필 국뽕 가수입니다. 정광태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래피입니다. 영찬이 형 그때 불교 방송에서 만나서요. 한 20년 넘었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나는 구독자가 36,000인데 나를 넘어섰네. 7만이네요. 형님 부럽습니다. 근데 형님 이게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아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 라이브 징을 했는데 이 가수들이 저작권을 걸어놓거나 아니면은 원곡자가 저작권을 걸어놓은 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곡들은 쓰지 못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작사 작곡가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르면 자기도 좋은 거니까 풀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원곡자 그러니까 가수 말고요 작사 작곡가들한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악당 영상을 쓰잖아요. 그건 그 나머지는 전부 방송국으로 가는 겁니다. KBS 악인전 제가 얼마 전에 김호중이 방송해 주려고 썼다가요 경고장 날라왔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경고장을 주고 난리야. 네, DJ 래피입니다. 제 방송 많이 들어주세요. 래피 영찬이 형 7만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DK 소울 김동규입니다. 드라마 제왕 아세요? OST 드라마 제왕. 제가 제일 잘 나갔었는데 영탁이 나오는 바람에 저 걱정하지 마세요. 영탁이 안동 직속 선배입니다. 저는 영탁이 탁이 잘 되는 거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탁이랑 통화했습니다. 탁아 더 열심히 해. 화이팅. 형은 너 믿는다. 자식. 근데 영찬이 형 말이 다 맞습니다. 제가 듣다가요 설명 듣고 예 맞습니다 형님. 그거 맞습니다. 형님이 저보다 잘하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사실은 모든 곡은요 가수 원곡자 그러니까 작사 작곡가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들은 저 같은 가수들은요 드라마 가서 OST 부르더라도 뭐 인기가 많으면 원곡료에 플러스 가창료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도 받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끝 같은 경우에는요 가창료를 조금만 주고 인센티브도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나도 사랑의 콜센터 나가려고 했는데 KBS 옛날에 저 오디션 나갔다가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나와서 안 나갔는데 좀 후회가 되긴 한데요. 조만간에 제 콘서트 하니까 DK 소울 김동규 콘서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 영탁이 직속 선배입니다. 타가 형 얘기 좀 방송 나가서 좀 해라. 영찬이 형 고마워요. 네. 다들 자기 얘기만 하는군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신 KBS 전 쇼라 프로그램 모 국장님과 전국노래자랑 국장님은 은퇴를 하시고 등산 중이었는지 아니면 비가 와서 파전에 막걸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전화 통화가 안 되고 문자로 영찬아 좀 이따 통화하자라고 내용이 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우리 제작진은 이찬원과 이찬원 팬분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올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동안 제작을 해서 올리는 것이니 많이 봐주시고 대신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 이찬원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악당의 이찬원 씨 영상은 계속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가수의 지명도이고 인기와 비례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찬 교수님을 불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영찬 교수입니다. 아유, 지는 좋은 거다 하고 나는 맨날 이상한 것만 시키고 뭐 그래도 나와야죠. 일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얘는 뭐냐고요? 우리 지금 바닥에서 제 첫째 아들이 보고 있는데 이거 들고 와라고. 저는 팬들 여러분 말 잘 듣고요. 여러분 말 잘 듣고 제 아들 말도 잘 듣습니다. 이찬원 씨, 당신은 최고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크게 될 사람은요, 어디로 가든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찬원 팬만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하시고 꿈꾸시고 도전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찬원 최고, 이찬원 팬카페 최고. 그런데 찬원이 어머님 되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렸을 때 뭘 먹였기에 이렇게 찬원 씨가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아이고 그냥 팬카페 갔더니 댓글이 그냥 몇천 개 올라는 게, 아이고 우리 어머님 요즘 밥만 먹어도 좋겠어요. 이찬원 최고, 이찬원 팬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